리플라 대표님 준비가 되는 대로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플라 대표 서동은입니다. 플라스틱은 없애는 게 아니라 잘 남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편식하는 미생물로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플라스틱은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긴 하지만 이제 재질이 굉장히 다양하고 특히 범용 플라스틱에는 PET, PVC, PSP, PP 이렇게 크게 5가지 재질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오늘은 저희가 농촌 쪽에서 먼저 수요를 보여주셨던 PE 분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핵심 기술은 일단 이 범용 플라스틱 재질 안에서 이제 PP를 일단 분해를 잘 하지 못하고 이제 다른 재질을 분해를 잘 하는 미생물을 우선 사업화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2016년에 맨 처음에 했던 실험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이 사진이 가장 이해하기가 좋아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종의 미생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재질을 먹이로 줬을 때 다른 재질들은 분해를 잘하는데 PP에선 잘 생장을 못해서 이를 액체 배양을 해서 왜 그런지 이제 밝혀냈고 지금은 단계별 분해 대사를 증명을 했고 거기에서 나오는 대사 물질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 균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후보 균주 300종 정도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50종이 병원성이 없고 산업화하기에 안전하고 효율이 좋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10종이 PP를 분해 안 하는 균으로 확인이 돼서 그 10종을 이제 효율을 높게 혼합을 해서 배양을 할 예정입니다. 균주는 그 중에 4종이 지금 국제 특허 기탁이 되어 있고 국내 특허는 한 건 등록, 한 건 출원, 해외 특허는 유럽과 중국에 출원되어 있습니다. 저희 현재 단계는 미생물을 5리터 시스템 배양기에서 돌려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5리터 결과는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좀 집중하고 있는 것은 뭐 재활용 공장이나 아니면 플라스틱을 분해해야 되는 수요처에서는 그 플라스틱이 분해 후나 분해가 안 됐을 때 물성을 가장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계신데요. 그렇게 하려면 약 10kg의 플라스틱을 테스트를 해봐야 돼서 지금 5리터 수준에서는 10kg가 다 들어가진 않아서 다음번 50리터 배양조 결과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2016년에 처음 창업을 시작을 해서 바로 특허 출원을 진행을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특허 등록이 되었고요. 2018년에는 저희가 실제로 이게 산업에서 수요가 있는지가 궁금해서 200분 정도의 재활용 공장 산업 관계자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지금은 2020년부터 시드 투자를 시작을 해서 2021년에는 팁스 과제 선정이 되었고 이제 최근에는 시리즈 A 투자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이제 농촌 쪽에서 수요를 보여주셨던 아이템인데요. 일단 농촌 폐비닐을 분해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농촌 폐비닐은 지금도 재활용이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단 전국적으로 33만 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보게 되면은 수거량이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공단이 이 주 책임자여서 관련 보고서를 보니까 이제 유통 길이 아예 안 만들어져 있는 산간오지가 국내에서 40%인데요. 그 40%에서는 거의 폐비닐이 이제 모여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 주변에 있는 농촌 지역에서는 유통을 해서 그 비닐을 씻어서 재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산간오지 지역 같은 경우는 5톤 트럭도 지나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산간오지 비율과 수거량이 어느 정도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공단에서는 지금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집화장에 농민분들이 이제 모아주시면 대략 20-30톤 정도 단위로 모이게 되고 이거를 이제 다시 유통을 해서 이거를 환경공단 쪽에서 재활용 업체에 유료로 제공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잘 수거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아직은 5리터 배양을 하고 있지만 이제 시범 사업을 2023년 정도에 진행을 해서 지자체에서 이 분해를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농민분들이 가장 크게 느끼시는 부담감, 좀 안 좋은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작은 분들 같은 경우는 몰래 이걸 태우시기도 하는데 이런 게 본인도 이제 하고 싶지는 않고 더 좋은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통을 할 때 그 유통하시는 유통업자의 불편은 이제 유통을 하게 되더라도 흙이 60% 정도 포함이 되고 있고 비닐이 아무래도 무게가
그 부피에 비해서 굉장히 적기 때문에 열심히 유통은 했지만 재활용 업체에서 그렇게 느껴지는 무게가 많지 않다라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거는 그냥 지역 내에서 분해하는 게 가장 편하고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 유통비에 비해서 더 적은 비용으로 분해를 해드리고 그 수거 어려움을 이제 해소를 시켜드리고 더불어서 이걸 만약에 태우시게 되면은 불완전 연소가 되면서 일산화탄소가 발생을 하는데요. 일산화탄소는 아시다시피 이산화탄소보다는 그 결합력이 더 세서 그 대기 중으로 갔을 때 다른 분자들과 더 결합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방법인 것만으로도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쪽으로 이제 솔루션을 제시를 해서 매출을 낼 경우에는 국내 상간오지 40%만 타겟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60%는 사실상 거의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40% 내에서 매출을 냈을 때는 국내에서 약 5,500억 원 규모로 추산이 됩니다. 저희는 이 부분이 이제 농촌에 직접 가야 하는 문제도 있고 저희가 설치를 많이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협력사를 통해서 주로 이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에 있어서 협력사는 잠재적으로 두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해 드릴 것은 저희가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미생물을 제공을 해드리고 그 노하우를 제공을 해드리고 분해조 설계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협력사 측에서 저희가 이제 도움을 받길 원하는 거는 실제로 이제 주로 저희가 찾은 조건이 다 실증 필드가 있다는 점이었기 때문에 저희의 기계를 설치를 해보고 거기에서 얻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추후에는 저희가 사실 저희 힘만으로 이 사업을 다 전개하기에는 힘들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협력사와 함께 수익 쉐어를 할 예정입니다. 매출이익은 이 전체 시장에서 일단 1,100억 정도로 추산이 되고요. 퍼센트로 보면 18% 정도의 매출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상간오지 40%를 계산을 해보면 그 집화장마다 한두 대 정도씩 설치를 하게 되면 국내에서 6,600대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네, 제피러스랩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얻은 성과인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당시에 투자 유치 중이었는데 다행히 시리즈 A 투자를 잘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저희가 투자 기관분들과 얘기를 하면서 든든하게 뒤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네, 저희가 시리즈 A는 이번에 38억 원 투자 유치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원래는 저희 기존 협력사가 한 군데 후보밖에 없었는데 이제 네트워킹을 통해서 여기 이제 같이 참여하고 계신 기업분과 같이 협업을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같이 진행을 하면서 내용을 더 발전시켜서 이런 농촌 폐비닐 분해조와 같은 좀 더 단기적으로 매출이 날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하게 되어서 신보의 퍼스트 펭귄에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네, 저희는 앞으로 이런 재활용 시장 그리고 농촌 폐비닐 분해조 그리고 더불어서 추후에는 B2G까지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 인력은 이제 경영진 4명을 포함을 해서 이제 박사급 인력 3명 그리고 공장을 관리하셨던 분이 한 분 계신데요. 박사 후 경력도 10년 이상 된 분들이어서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네, 플라스틱 리플라와 함께라면 쓰레기가 아니라 자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플라이 발표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좀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 심사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리 나무진 심사위원님 먼저 들어보도록 하죠. 여기서 만나뵈니까 반갑네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 지금 PP 그러니까 폴리프로필렌 관련돼서만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뭐 다른 플라스틱에 대해서도 미생물이 지금 뭐 연구가 되고 있는지, 결과적으로 이거는 미생물에 대한 어떤 권리가 그 비즈니스의 핵심으로 보이는데, 다른 미생물을 그러니까 어떤 다른 회사가 비슷하게 이제 다른 미생물을 찾아서 유사한 사업을 영위할 가능성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두 가지 같은데요. 다른 재질도 저희가 취급하는지랑 이제 권리 확보 관련돼서인 것 같습니다. 일단 다른 재질은 저희가 PS랑 PBC는 남기는 것이 분해를 하지 않고 다른 재질은 분해를 하는 단일종의 미생물이 있어서 한쪽만 쓰더라도 그렇게 진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PET는 아시다시피 에스터 결합이 있어서
그냥 단순히 열만 줘도 잘 분해가 되기 때문에 미생물로도 분해가 너무 쉽게 잘 되어버리는 문제가 있어서 PET 같은 경우는 PET 공장 쪽에서 본인이 그 이제 플레이크로 만들어서 파쇄해가지고 정화를 시킬 때 그 미세 PET가 그 정화조에 계속 쌓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 미생물을 통해서 정화조 내에서 그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하고 싶다 이런 수요가 하나 있었고요. PE 같은 경우에도 분자 구조가 다른 그 폴리올레핀계 안에서 PBC, PS 그다음에 PP보다는 사실 분해가 가장 쉽게 되는 재질입니다. 그래서 PE랑 PET가 사실 생산량이 많긴 하지만 저희가 타겟을 못하는 그런 재질이어서 좀 슬픈 부분이 있고요.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발굴은 처음에 한 3개월이 걸렸습니다. 사실 스크리닝 자체는 좀 쉬운 편인데 이거를 그 중간에 보니까 이 영양이 많은 성분이어야 대량 증식이 가능한데요. 그렇게 했을 때는 플라스틱 분해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플라스틱을 탄수화물로 먹고 증식을 해야 되는데 영양 성분이 너무 많으면은 그것만 그 탄수화물만 먹고 플라스틱을 소비를 안 하는 특성이 있어서 저희가 중간에 최적화를 3년 정도 시행착오를 거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깨달은 것은 그런 보조 탄소원이나 보조 질소원이 없을 경우에는 분해 효율이 아예 나지가 않습니다. 물론 논문상에서는 유의미한데 산업적으로는 전혀 유의미하지 않아서 그런 이제 성분, 그런 자극 물질을 많이 발굴하는 게 노하우인 것 같고 저희는 그 부분은 일부러 특허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 앞에 우리 우태화 심사위원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사업적으로 쓰이려면 이게 속도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얼마나 빠르게 PP를 분해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빠르기가 충분히 빠르지 않다면 계속 쏟아져 나오는 PP 대비해서 그 정화조만 계속 만들어야 되는 오히려 그런 불합리한 일이 생길 것 같은데 네, 속도, 분해 속도 이런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분해하는 데는 14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 슬라이드에 없긴 하지만 말로 설명을 드리면은 원래 보통 일반적인 발효조는 교반기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세로형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그럼 채 같은데 플라스틱을 넣어가지고 담궜다가 빼야 이게 PP가 남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재활용 공장 입장에서는 이제 한 95% 정도 PP고 한 5% 정도가 다른 재질이고 나올 때 그 100을 넣으면 95의 PP가 잘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배치 형식이기 때문에 공장을 굉장히 방해하는 구조라서 저희가 이거를 다행히 산업에서 이미 사용을 하고 있는 구조가 가로형으로 놓고 배양액을 반만 채운 다음에 이 스크류가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이 처음에 여기 스크류에 갇혀가지고 14일 동안 앞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그래서 공기를 만났다가 배양액을 만났다가 하는 식으로 접촉을 해서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설치하셨을 때는 14일 정도 그 소요 기간을 기다리셔야 되지만 그 15일째부터는 그 14일 전에 넣었던 애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양압으로 설정을 해서 1시간에 1.25톤씩 계속 넣을 수 있게 30톤 처리 규모로 해놔서 나중에는 아예 연속 공정이라서 여기서 부하가 걸리는 일이 없습니다. 네, 혹시 답변이 되셨을까요, 심사위원님? 분해 속도 면에서도 네, 14일 정도. 그게 평균적으로 다른 기업들에 비해 속도가 빠른 편인가요, 대표님? 네, 일단 PET는 원래 다 빨라서 의미가 없는데요. PE는 잘 이제 전 세계 선행 연구에서 가장 빠른 게 200일입니다. 근데 200일 그 연구 결과를 보면은 사실 배양 최적화를 하셨으면 조금 더 빨라지셨을 것 같은데 그런 뭐 보조류 많이 넣지 않으셔서 네, 빠르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굉장히 빠르긴 한 거군요. 예. 혹시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심사위원님 계실까요? 네. 없으시군요. 예. 네. 네. 우리 네. 조재희 심사위원님. 이거 분해조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만들어진 그런 폐기물 그 처리장에 저희가 공급을 하는 거죠. 뭐 따로 설치를 한다던가 이런 건 아니고요. 이미 재활용 공장이 국내에서 연매출 100억 원 이상 나는 곳들이 500업체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포함된 기계들을 보면은 그런 구조가 되려면은 거의 다 파쇄랑 세척까지 하시는 분들이어서 플레이크 원료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그 수선별, 뭐 레이저 선별, 뭐 파쇄 세척을 다 하시는데 이제 기존 공정이 그렇게 비효율적인 게 아니라서
저희는 이제 사출업체, 즉 그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가지고 뭔가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 순도가 96%에서 97% 되는 거는 불량률에 별 영향이 없는데 그 순도가 99에서 100%에 가까워지게 되면 불량률이 현저하게 감소를 해서 신재 수지만큼 잘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지막 공정에만 저희 기계를 추가 시공해드리는 거를 비즈니스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 화학적으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약간 친환경 쪽으로 들려서 그러면 뭐 악취라든지 뭐 발생하는 뭐 그런 불순물 뭐 이런 거는 없는 건가요? 네, 저희가 분해하는 과정이 플라스틱이 탄소원이고 이제 중간에 분해를 계속 하게 되면은 그 미생물이 외부로 방출한 산화 효소가 먼저 고분자 체인을 끊으면 그게 랜덤한 이제 기름 성분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그 분자량이 500 이하가 되면 이게 내부 대사를 통해서 무기물류인 이제 물이랑 이산화탄소까지 나오게 되고요. 이산화탄소는 포집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재활용 공장에서는 그걸 소각하는 것보단 훨씬 엄청나게 적은 수치긴 해서 네, 불순물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게 미생물이 증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나지 않고 악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구수한 냄새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게 되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나 추가적인 문제는 없는지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리플라 발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다정팜의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이 준비가 되시는 대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농산물의 신선함을 책임지는 기업 다정팜 대표 서동원입니다. 지금부터 좋은 창고 임대 중개 플랫폼 곡간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곡간 앱의 대상이 되는 좋은 창고는 10도씨 이하의 온도에서 신선도 유지를 목적으로 양파, 배추, 사과 등의 농산물을 저장하는 창고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좋은 창고는 산지시장의 좋은 창고와 유통시장의 좋은 창고로 구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농산물을 선별 포장 처리하는 좋은 물류센터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쿠팡, 마켓컬리 그리고 아까 강연하셨던 미스터 아빠의 신선식품의 소분 작업이 이루어지던 물류센터가 유통시장의 좋은 창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곡간은 농산물을 장기 저장을 하여 수급 조절을 통한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산지시장의 좋은 창고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지시장의 좋은 창고 수는 전국적으로 15,000개가 분포되어 있고 연간 임대료는 5천억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농식품 새벽 배송 시장의 3년간 6배의 성장에 말해주듯 좋은 저장 농산물 관련 사람은 빠르게 성장 중에 있습니다. 산지시장의 좋은 창고 임대는 지금까지 100% 대면 소개로 짬짬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인 소개에 의존하고 직접 방문을 통한 구두 계약 그리고 사람의 능력에 의존을 하다 보니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여러 어려움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산지의 좋은 창고의 공실률은 40%에 달합니다. 그리고 농산물 저장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서 가격 변동이 심하고 보관 농산물의 경우 농산물의 이동 없이 해당 창고에서 산지 유통인들 간의 여러 선바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곡간 서비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창고 정보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임대 요청이 되고 그 이후에 임대 중개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임대인이 등록하는 임대 현황, 저장 품목, 저장량, 임대 기간 등록 정보와 임대 중개를 통해서 취합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산물 중개, 직접 판매, 그리고 스마트 좋은 창고로 사업 모델을 확대해 갑니다. 임대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는 산지 유통인들은 농산물의 판매자이면서 구매자입니다. 곡간앱 내에서 판매와 구매 문의를 통해 농산물 중개가 이루어지고 곡간에서는 코디네이터 검증을 통해 품질 등급, 저장 상태, 적정 가격 등이 표시된 검증 리포트를 제시함으로써 농산물 중개 거래의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코디네이터 서비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인건비 상승과 관리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에 저희 곡간 코디네이터를 투입하여 창고 시설 정비와 입출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전문 지식이 부족한 현장에 코디네이터가 투입되어 저장 농산물의 품질 관리와 농산물 품질 검증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산지 시장의 좋은 창고는 지금까지 오프라인으로 창고 임대 중개가 되었고 농산물 중개가 이루어졌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판매인과 구매인 모두에게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곳간에서는 농산물 저장 정보와 농산물 가격 변동 정보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메인 타깃은 산지 유통인이 저장하는 5조 원의 농산물 대상으로 창고 임대 중개와 농산물 중개 서비스에 집중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창고 중개라는 서비스 이용에 비슷한 유사 플랫폼이 있지만 서비스 품목에서 물류 창고와 유통 시장의 좋은 창고를 대상으로 하는 기타 플랫폼과는 다르게 고가는 산지 시장의 좋은 창고와 좋은 창고 내에 보관되어 있는 산지 시장의 농산물을 중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창에서 좋은 창고를 운영 중에 있고 자경 재배를 통한 농산물의 50% 이상을 직접 온라인을 통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임대 중개 서비스와 농산물 중개 서비스를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수익 모델입니다. 산지 농산물 정보 확보 구간에서는 임대 중개 수수료와 농산물 중개 수수료, 그리고 수익 극대화 구간에서 직접 판매 마진과 수출 중개 수수료, 그리고 이용자 락인 단계에서는 스마트 좋은 창고 구독료로 각 단계마다 수익을 실현해 갑니다. 임대 중개 모델입니다. 인적 소개로 이루어지던 임대 중개가 고가를 통해서 실시간 중개로 이루어지고 약 70% 할인된 30만 원의 중개 수수료 수익이 발생합니다.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여러 소개인을 거치는 단계에서 인적 단계를 축소해서 절감된 수수료 수익이 발생하고 판매 채널 확대를 통한 산지 농산물 거래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파종 단계에서는 경장 농산물 정보를 통한 시세 차익을 얻고 수확 단계에서는 수확 농산물 정보를 통한 시세 차익, 그리고 보관 단계에서는 저장 농산물 정보를 통한 시세 차익을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좋은 창고 시스템입니다. 현재 냉장기사 개개인의 관리 경험에 의한 관리 방식에서 저장 조건 데이터를 확보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온도, 습도, 에틸렌 가스 환기 제어를 원격 관리를 통해 자동화로 시스템화하여 수익을 실현합니다. 현재는 전라도 내에 있는 좋은 창고를 대상으로 파일럿 운영 중에 있고 농산물 중개에 집중하여 그 이후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임대 중개와 농산물 중개를 통해서 23년 거래액 200억을 달성하고자 목표를 세웠습니다. 전국 서비스의 빠른 확대를 위해서 지금 현재 프리시리즈 A 투자 유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재배, 마케팅, 유통, 좋은 창고 운영, 현장에서의 경험 많은 농산물 전문가와 1억 달러 이상의 국영무역 경력을 지니고 있는 중개무역 전문가로 팀이 구성하였습니다. 산지 저장 농산물 시장의 데이터 기업으로 성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정팜의 발표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좀 자세하게 들어봤는데 시간 관리까지 딱 되셨어요. 네, 질문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발표 들으신 심사위원님들 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바로 좀 질문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우리 이은철 심사위원님 들어보도록 하죠. 네, 저는 일단은 여기 기술적 차별성보다는 아까 코디네이터 시스템이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다른 차별성이 있다고 느끼는데 그럼 결국은 코디네이터들을 인력을 충원해야 된다는 의미일 것 같고 그 인력 충원의 방향과 이 코디네이터와 이 회사의 계약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알고 싶거든요. 결국은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면은 그에 따른 인력 비용들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판관비 구조가 좀 더 안 좋은 구조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그 채용을 하는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최소 20년 이상의 경력을 정우창고에서 그 농산물 냉장 관리를 하셨던 기사분 출신으로 현재 지금 4명을 저희가 그 현재 섭외를 마쳤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현장에서 기술직이다 보니까 어떤 이분들은 그 과거에는 현재 지게차를 직접 타고 있고 출고 서비스까지 제공하면서 농산물 품질까지 다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산지에 가보면 젊은 인력들이 거의 부재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계속 그 뭐랄까 지금 입주고 서비스 관리까지 다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에게 어떤 그 육체적인 어떤 그 노동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업무를 배제하고 이분들이 현재
프리랜서 전향을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특히 제가 이제 거기서 벤치마킹을 했는데요. 해남 지역에서 좋은 창고 관리 기사 출신 그 냉장 기사분이 창고 14개를 관리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주 1회 정도 방문을 하고 필요에 의해서는 주 2회까지 방문을 하는데 이 한 분이 해당 구역에서 창고 10개에서 14개 관리를 하게 되는데 보통 좋은 창고에서는 해당 그 냉장기 인력을 채용을 하게 되면 400에서 500만 원 최소 그 월급 비용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주 1회 방문을 체크를 해줌으로써 한 창고에서 80만 원에서 많게는 140만 원 이렇게 수익을 얻고 계신 현장이 있어가지고 현재 다른 데 이제 그 좋은 창고 기사분들에게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 보고를 시작했다라고 하니까는 그분들도 한 곳에 소속되기보다는 어떤 구역을 관리하면서 저희에게 조금 같이 그 협업을 하고 참여를 하시고 싶은 그런 냉장 기사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코디네이터 서비스에 네.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서로 윈윈하는 관계라는 네. 거죠, 대표님. 예. 자, 다음 질문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님들 중에 혹시나 더 추가적으로 설명이 듣고 싶거나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네, 우리 이성훈 심사위원님 들어보도록 하죠. 아, 네, 제가 시장을 잘 몰라서 이상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창고 중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장의 기회 측면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이제 농산물 쪽의 판매 영역까지 회사에서 커버하시는 게 기존의 좀 유력 플레이어들하고 경쟁이 강도가 높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같이 들었는데요. 이게 창고 부분을 먼저 선정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효익이나 이런 게 어떤 게 있을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이렇게 현재 창고 부분의 중개는 저희가 10월 11일 날 저희 국간 플랫폼 서비스를 론칭을 하고 지금 베타 서비스를 2, 3주간 진행을 했는데 지금 어제도 제가 대구를 다녀왔거든요.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창고가 비어 있는 게 그냥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고 임차인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게 그동안에 과거에 짬짬이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홍보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산지에 있는 좋은 창고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도심의 어떤 그 산업단지나 도심권에서 위치하기 힘들었거든요. 유통시장이 좋은 창고하고 가장 큰 다른 점이 뭐냐면 유통시장이 좋은 창고는 물류센터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상업용 전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산지시장이 좋은 창고 같은 경우에는 농업용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관리 비용이 되게 고정비가 낮아서 어떤 다른 그 좋은 창고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있고요. 그리고 농산물 유통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산지 직거래 시장이 현재 12조 원까지 많이 발생을 하였는데 생산자와 그 구매자 사이에 어떤 그 산지 직거래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보관되어 있는 농산물 시장은 아직까지는 그 비개방이 된 폐쇄적인 시장입니다. 네, 시장에 대한 설명을 좀 덧붙여서 들어봤는데 심사위원님 어떠세요? 데이터들이 있고 하면 네.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직거래를 중개하겠다고 하는 회사들이 뭐 대기업이고 스타트업이고 되게 많은 상황인데 네. 이제 사실 구매자 측면에서 어떤 게 제일 편하고 제일 싼지가 중요한 부분일 거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가설을 세우신 게 어쨌든 그 창고 부분에서의 그 상품 데이터를 기반으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가설이신 것 같은데 이게 다른 루트들 대비해서 진짜 효율적일 수 있는 건지 구매자 입장에서 지금 그 수확후 농산물 관리 저장 데이터가 지금 우리 그 유관기관에서도 자꾸 확보를 하고 뭐 AT 유통공사에서도 뭐 데이터 구매 사업 등으로 많이 장려를 해가면서 이 저장 데이터를 많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현재 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현재 전남과 경북에는 40% 이상의 산지 저온 창고가 지금 소속돼 있고 냉장고 협회라는 게 지금 결성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 협회에 결성돼 있는 창고가 한 2,400개 달하는데 이분들은 수확후 저장 데이터를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본인들만이 알고 있는 데이터로 시세 차익을 통해서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항상 뉴스에서 보면 그 소비자 물가, 식탁 물가가 가장 먼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어떤 자연재해로 인해서 그 어떤 농작물이 그 작황 상황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은 이미 가격에 선반영이 되는 거라서 가격 민감도에 영향이 적습니다. 근데 저장 농산물이 예를 들어서 한 이틀간만 시장에 안 풀려도 가격이 바로 오르거든요. 근데 이게 무죽장 가가지고 이게 중개를 통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확보를 한다라고 이제 가설을 세우긴 했지만 현재 바로 저희가 2, 3주간에 제가 현장 그 파일럿 그 운영을 하면서 바로 그 11월 달부터 착수한 게 이분들이 창고 관리를 하면서 입출구 관리, 차량 난발을 다 적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하루에 2번 온도 체크. 이것을 저희가 입출구 노트와 작업 노트를 저희 앱상에서 제공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서류적인 그 페이퍼 작업을 조금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 그리고 농협에서는 되게 호의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농협들에도 저희가 시스템을 보급을 하고
그리고 지금 약간 뭐 처음 공개하는 것이지만은 마케팅 비용 1억으로 저는 2조 원의 농산물 데이터를 추적할 수 있는 기반을 이미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더 투명한 가격 정보를 얻는 것이 이점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대표님? 그렇군요. 네, 혹시나 또 추가적으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네, 가장 앞에 계시는 우리 우태호 본부장님.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플랫폼 사업의 특성상 뭐 오른쪽 참여자와 왼쪽 참여자를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네. 그렇다면 이 저온 창고를 필요로 하는 임차인과 임대인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그런 뭐 마케팅 방식이나 뭐 이런 그리고 현재까지 모여 있는 수치 그리고 그게 어떻게 J커브로 걸으면서 올라갈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창고는 이동 없이 어떤 산지 현장에 그대로 있습니다. 저희가 그 창고 하나를 방문했었을 때도 제가 지금 현재 11월 11일 런칭을 하고 현재 플랫폼상에서는 현재 11개, 오늘까지 업로드 12개를 하고 있는데 1년간은 제가 직접 창고를 방문해가지고 실사 이후에 가입 정책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농산물을 맡기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게 임대 중개라고는 제가 표현을 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게 임치 계약이거든요. 물건을 맡겨서 보관을 해주는 서비스에 대한 중개. 그래서 뭐 중개 수수료라고 표현했지만 정확한 표현은 또 이게 컨설팅 수수료입니다. 이게. 근데 창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5,000개 전국에 분포하고 있지만은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1,000개 정도에서 무리 없이 조금 한 3년 내에는 다 가입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은 뭐 배추, 무 이렇게 연합회들이 있지만 이분들은 특정 장소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많이 떠돌아다니십니다. 이렇게 산지마다 강원도에서 거창 지금 다 거창이 밀집돼 있고요. 거창에서 끝나면 이렇게 해남 그리고 제주도로 이동하는데 그곳 현장에서 이게 저희가 가장 그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가장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IT 플랫폼이지만 저는 매일 산지에 직접 가 있습니다. 이분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제가 가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임대인, 창고주보다 임차인의 창고 가입률이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3년. 네네. 우리 매출은 어느 정도 잡히시나요? 1,000개를 가입했었을 때까지는 제가 이제 구체적인 수치를 좀 계획을 못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억 그리고 중개거래액 200억 이렇게 발생합니다. 매출은 5억이고요. 중개거래액 200억입니다. 네, 자세한 수치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다정팜의 발표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토그린의 발표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대표님이 발표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토그린 이명준입니다. 네토그린은 누구나 스마트 농업을 할 수 있도록 머신러닝 기반의 농업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입니다. 저희가 풀고 싶은 문제는 전국의 스마트팜을 보급함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소득이 줄어드는 문제입니다. 반면 에그리테크 기업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가령 2020년 대표적인 에그테크들이 팜에 있을 경우에 샐러드를 팔아서 매출을 600억 원 했습니다. 이 금액은 2020년 한국 상추통 생산액 3,200억 원에 거의 19%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스마트팜이 전국에 보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왜 농가 경쟁력이 하락했을까요? 그 이유는 일단 스마트팜이라는 것은 스마트 농업의 일부 협의적인 개념입니다. 시설에 국한된 협의적인 개념이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화 시설 장비를 보급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실 진정으로 스마트 농업을 활용하려고 하면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분석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일부 영역, 재배의 일부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스마트 농업을 위한 필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온실이 필요하고요. 데이터를 수집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데이터로는 환경 데이터와 생육 데이터가 있는데요.
환경 데이터는 온습도, 이산화탄소와 같이 작물이 자라는 환경을 얘기하고요. 생육 데이터는 초장이라든가 엽장, 연면적과 같이 실제로 작물이 생장하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그 두 가지 데이터가 있어야지 유의미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데이터를 수집했을 때 분석 모형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농가의 채산성을 만족하는 사업 모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스마트 농업의 조건을 갖추면 사철 재배가 가능해집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철 재배를 위해서는 외부 환경을 받지 않는 단열 컨테이너가 필요하고 그 재배 조건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강력한 냉방 시스템을 탑재된 그리고 전력 효율성이 뛰어난 공조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리고 공간 이용도를 잘 활용한 그런 재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네토그린 같은 경우에는 우선 외부 단열이 뛰어난 이런 컨테이너 팜 그중에서도 보호형 식물 공장을 적용을 했고요. MOF라는 신소재를 활용해서 공조 시스템의 효율성을 기존 대비 2.6배 높였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가장 고민한 부분은 채산성 부분이었는데요. 12단으로 재배 배들을 올려서 재색거리를 확보하면서도 기존 대비 3배 이상의 채식 수량을 확보했습니다. 네토그린은 3가지 시스템을 적용하는데요. 먼저 환경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스마트 재배 시스템, 그리고 생육 데이터를 수집하는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분석하는 생산량 예측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한국의 스마트 농업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대비 더 빠른 연평균 16%로 성장하고 있고 2025년까지 5억 달러로 예상합니다. 대표적인 경쟁사로는 파메이트, 그린플러스, 엔신과 같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몇몇 에그리테크 기업은 이미 기업화 규모와 자본화를 달성했습니다. 네토그린은 상대적으로 열세한 개별 농가의 보급형 식물 공장을 판매해서 스마트 농업 경쟁력 강화를 돕습니다. 그리고 농가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에그리테크 기업의 규모와 자본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기존 에그리테크 기업의 사업 모델 같은 경우에는 대형 식물 공장을 구축해서 대량으로 직접 재배해서 이마트와 같은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방식이고요. 경쟁 상대 같은 경우에는 100만 농가입니다. 네토그린의 사업 모델은 농가의 보급형 식물 공장을 판매해서 주요 고객은 농가가 되고요. 경쟁 상대는 에그리테크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에그리테크 기업의 사업 모델은 대다수 중소농으로 구성된 한국 농업 현실과 맞지가 않습니다. 네토그린은 100만 농가와 상생하는 사업 모델로 정부 정책 방향에 순응적이고 정부 지원 대상 여부에 해당합니다. 네토그린의 보급형 식물 공장은 크게 단열 컨테이너 그리고 각종 하드웨어, 센서와 센서 노드 그리고 솔루션으로 구성됩니다. 네토그린은 농진청의 우수농가 오픈 API 데이터를 활용해서 생산량 예측 모형을 수립했습니다. 예측 시스템을 통해서 테스트를 해본 결과 90%의 설명력이 확인되었습니다. 향후에 스마트 재배 시스템과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확보된 데이터를 생산량 예측 시스템에 적용하게 돼서 가격과 생산량을 예측하게 됩니다. 수익 모델입니다. 우선 네토그린은 회원 농가에 컨테이너 팜을 판매합니다. 5년간 목표 시장 10%인 컨테이너 팜 1,650대를 판매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당 약 1억 5천만 원의 판매가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회원 농가들한테 딸기 육묘를 판매합니다. 5년간 약 16,000평 정도의 식물 공장형 육묘장을 구축해서 회원 농가에 안정적인 육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객이 재배하신 딸기를 수매해서 유통하는 유통 모델로 확장이 됩니다. 이 5년간 1,650대의 컨테이너 팜에서 재배되는 딸기가 약 거의 9,000톤에 달합니다. 이 정도면은 이제 가격 예측을 넘어서 가격 결정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됩니다.
네토그린이 목표로 하는 시장은 여름 딸기 시장입니다. 약 1조 5천억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현재는 12월에서 5월까지만 유통이 되고 있고 그 시장이 약 1조 5천억, 그리고 여름 시장도 동일한 규모로 1조 5천억으로 추정했습니다. 저희가 사철 재배가 가능해서 여름 딸기를 재배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그 시장의 10%인 1,500억을 수요를 만족하려면 저희는 1,650대의 누적 판매 수량을 달성해야 되고 그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저희는 식물 공장을 구축해서 지금 실증 사업을 진행 중이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매출 목표는 123억. 그러니까 컨테이너 팜 50대 판매 기준으로 123억 원에 5년 차에는 600대 기준 2,468억 원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1년 차 대비 2,000%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본 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개발 농가한테 보급형 식물 공장을 판매할 때 필요한 캐시플로우를 확보하는 데 활용될 계획입니다. 저는 이명준이고 2차례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에 선정된 기업의 경영진으로 참여한 적이 있고요. 저희의 그 모델링은 동국대 임태준 교수께서 리딩을 해주고 계시고 인공지능은 장일영 교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론 김아람 박사, 윤홍건님, 박교원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네토그린의 발표를 자세하게 좀 들어봤습니다. 네, 비즈니스 모델 부분에서도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고 사업 아이템을 설명을 또 해주셨는데 혹시나 내용을 듣고 질문 사항이 있으신 심사위원님이 계시다면 바로 좀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해 주실 우리 심사위원님 계십니까? 질문을 적극적으로 해주신 심사위원님도 계신데 안 해주신 목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보신 심사위원님도 계신 것 같아서 저격한 건 아닙니다만 골고루 질문을 들어보면 좋겠다 이야기를 드립니다.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신 심사위원님 계시면 들어보도록 하죠. 마이크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조재희 심사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희 아까 설명해 주실 때는 딸기에 관해서만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다른 작물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거랑 뭐 육묘도 이제 같이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뭐 저희가 종자나 육묘 쪽에서도 뭐 좀 차별성 있는 육묘나 종자를 공급을 하는지 그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딸기를 집중한 이유는 한국의 이제 원예 작물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게 그 이유였고요. 또 하나는 사실 재배 난이도가 무척 높습니다. 호랭성 작물로 딸기 같은 경우에는 낮밤의 기온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것이 사실은 환경 제어적으로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는 딸기를 채택을 했었고요. 사실 딸기 외에도 농가 고객한테 충분히 채산성이 있는 작물인 가령 유럽 샐러드류들도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고 사실 4분기에 자사모를 우선 런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식물 공장에는 그런 서양 샐러드 위주의 시설들을 판매할 계획이 있고요. 딸기 육묘를 집중한 이유는 사실 대표 그 딸기 주산지인 산청 지방의 그 대표 농가들과 간담했을 때 느낀 점이었는데 그 기후 변화가 생각보다 심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육묘 같은 것들이 되게 어렵다고 해요. 그동안 평생 동안 재배해왔던 방식과 다른 형태의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이 사실은 스마트 농업을 적용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고객들한테 안정적인 육묘를 공급해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좀 되셨을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왜 딸기인지 궁금했는데 특별 차별성이 있는 건 아닌 거죠? 뭐 일반 육묘랑 같은 거죠? 네, 딸기 육묘 자체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완전히 사철 재배와 이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형태의 재배법이 필요하고 그것이 기존의 농법으로는 한계성을 많이 느낀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네,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네, 우리 이성훈 심사위원님 다음 질문. 네, 우리 박진호 심사위원님 먼저. 네, 그 딸기 관련돼서 이제 스마트팜으로 딸기 재배한다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저희도 뭐 매년 이제 농가에 제공을 하게 되면은 딸기 생산이 엄청 많아질 텐데
그러면 뭐 가격은 당연히 이제 떨어질 거고요. 뭐 그럴 경우에 예측을 어떻게 이제 좀 하고 대비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네, 그만 답변해 주시죠. 가격 경쟁력. 네. 네, 그 여름 딸기가 굉장히 그 스마트팜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업체들이 많이 도전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바우리 파밍이라든가 이런 회사들도 딸기로 사실 기술력을 평가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여름 딸기 유통 시장이 열리지 않은 걸로 봐서는 아직은 블루 오션인 것 같습니다. 이게 레드 오션이 되기 전에 아마 저희는 회원 농가들을 통해서 생산량과 가격을 예측할 수 있고 이 가격에 따라서 공급량을 조절할 것을 제안드릴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이제 이 스마트 농업에서 이 시설들을 제공하는데 이게 그 딸기 말고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작물들도 또한 재배 가능한 시설들로 공급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다른 옵션들을 제안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질문 바로 들어볼까요? 그 솔루션 측면에서 예. 설명해 주신 거는 그래도 잘 이해가 됐고요. 네. 근데 혹시 요소 기술 측면에서 회사가 뭐 기술적으로 개발시키신 부분이 있으시면 그거 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첫 번째 부분이고, 기술적인 측면이요. 두 번째는 혹시나 재배적인 측면 말고 수확과 관련해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따로 별도의 솔루션이나 기술 부분 없으신지 그것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것은 사실은 제일 먼저는 그 농진청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생산량 예측 모형을 먼저 구축을 해놨습니다. 예측 모형을 구축을 했는데 이것은 제가 2020년경에 전국의 스마트팜을 보급하는 사업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생육 데이터는 없고 농진청이 사람을 파견해서 실제로 측정하는 방식 정도의 그 부분적인 데이터만 있고, 그리고 환경 데이터조차도 사실은 이 많은 그 농업기술법인들이 제공하는 복합환경 제어라는 것이 충분히 데이터를 가공하기 용이한 형태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재배 시스템, 그러니까 이 환경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는 가장 기초 시스템부터 저희들은 개발을 해야 했고요. 개발해 놨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사람이 측정하지 않고 자동으로 측정이 되면서도 그러니까 비용이 낮아야 되기 때문에 RGB 카메라를 활용해서 AI 비전 기술을 활용해서 하는 그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에 막 킥오프해서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그 프로젝트는 인공지능 부분에 석하 계신 장일영 교수께서 리드하고 계십니다. 네. 그게 그리고 기술적인 네. 측면이에요. 또 수학과 관련된 부분은 없으신지? 수학과 관련된 네. 부분은 아직 재배 쪽만. 네. 네, 이렇게 내용을 좀 들어봤는데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신 심사위원님 계실까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없다면 대표님의 마지막 한마디 듣고 좀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마무리 해주실까요, 대표님? 하고 싶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네토그린의 발표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발표, 마지막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8개사 중 8번째 발표를 들어볼 텐데 에그유니의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이 준비가 되시는 대로 바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의 농업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또 우리를 가꿀 수 있는 생명산업으로 연결하는 주식회사 에그유니 대표 권미진이라고 합니다. 그 좌측 보시는 많은 기업들 코로나 겪으면서 다들 집에서도 건강식품 하나쯤은 다 챙겨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상위 의약품의 50% 이상은 농업에서 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천연물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사실 예방의학 관점이나 맞춤화, 푸드텍 관점에서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약회사인 콜마의 경우도 현재 자회사를 두고 그 자회사가 개인의 소농들과 계약 재배를 해서 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형성돼 있는 시장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농가의 입장에서는 원료 소재로 활용되다 보니 고품질 그리고 균일성, 가장 중요한 원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대량 생산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실 이 방법으로도 해결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불어 수입으로 해결을 한다 하더라도 그 경우가 대부분 QC에서 떨어지거나 가격에 어떤 형성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활성화가 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주식회사 에그유니는 고부가 가치의 천연물에 특화된 맞춤 기술을 개발하여 이 기술을 기반으로 생산하고 또 필요로 하는 소비자에게 예측성을 둔 상황에서 공급할 수 있는 그 프로바이더 역할을 하고자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저희 기술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부가 가치 작물들은 대다수 생육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다시 말해 이 리스크 또한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은 상토, 토양을 기반으로 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 토양을 컨트롤할 수 있는 두 가지 핵심 기술은 하나는 공기압입니다. 공기압을 활용해서 좌측 보시는 토양의 불합리적인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기본적으로 균일성과 품질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측 보시는 입체적인 저희 자사 기술인 그 장치를 통해서 이를 대량 생산화하는 데에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서 실제 생명공학 측면에서 주성분 조달을 좋게 하고 그 생장을 촉진하는 기술인데요. 그래서 그 원천 기술을 하나의 모듈에 적용해서 이 모듈을 채산성을 높이기 위한 버티컬 파밍 형태의 하드웨어 개발을 완료하였고 이 재배에 필요한 각각 요소 기술들을 전체 통합 연동하여서 시스템하고 그 모니터링, 관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또한 개발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을 기반으로 현재는 저희가 전략하고 있는 작물들에 적용해서 데이터를 모으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1년 동안 새싹 3을 대표로 해서 식용꽃과 관련한 고부가 가치 산업의 이제 소재로 활용되는 작물들을 적용해서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40% 이상 빠르게 자라고 38% 이상의 균일성과 품질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더군다나 상토 재배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병충해, 뿌리병과 관련한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를 통해서 저희의 전체 프로세스는 스마트팜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측정하고 모니터링하고 명령한다. 그러나 그 속의 차별점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고부가 가치 천연물에 기반해서 이를 퀄리티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자체 장비 시스템과 그리고 이 전체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데이터입니다. 스마트팜 하면 지상부의 환경 제어, 온습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델링도 할 수 있고 또 시스템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앞으로의 연구개발 소재 기업에 가장 필요로 한 것은 지표 성분에 따라 생산 방법에 따라서도 그 원물의 성분이 바뀝니다. 즉 저희가 확보하는 이 근권부와 관련한 데이터는 앞으로 성장할 맞춤 메디푸드 시장과 함께 성장할 것이고 그런 연구개발 소재 기업과의 과정 중에서도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많이들 보신 이제 티어 기업입니다. 이 기업들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미래농업을 이끌었으니까요. 그런데 공통점을 보면 아마 푸릇푸릇한 채소 그리고 아주 한정된 작물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투자자님들의 관점에서는 수익에 대한 리스크가 현재는 많은 퀘스천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타겟하는 그 작물을 고부가 가치 그리고 약용작물에 포커싱하되 맞춤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이 네트워크를 같이 형성함으로써 B2B 기반으로 자체 그 생산 판매 더 나아가서는 이 기술의 안전 고도화를 통해서 기술의 판매 또한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먼저 집중하는 것은 이 다양한 천연물 약용작물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축입니다. 현재 국내에 저희가 목표하고 있는 것은 5조 원 시장 형성하고 있는 천연물 소비 규모인데요. 아래 제가 기재를 했습니다만 저희는 의료용 대마 그리고 와사비 그리고 고객 어느 사나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원료인 당귀, 청궁, 천마 5가지를 기반으로 저희는 포트폴리오 구축을 진행하고 있고 이 매출 사이즈는 메이저 3개사를 대상으로 했을 때 1,000억 원이 나오는 시장 규모입니다. 제품가의 10%가 저희에게 해당하는 원물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데이터가 쌓일 것이고 기술이 고도화되었을 때 궁극적으로 저희가 나아갈 방향은 농업은 앞으로 규모화될 것입니다. 소농보다는 농업 법인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대상으로 저희는 맞춤 기술도 대신 세팅을 해서 위탁 생산을 맡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참 아이러니하게 에그유니의 최종 유사 벤치 모델
벤치마킹 모델은 하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글로벌 파트너의 경우는 현재 글로벌 넘버 원인 프리바 그리고 필립스의 그 스핀오프한 기업인 시그니파이와 현재 NDA를 마치고 현재 유의미한 공동 R&D를 도모하고 준비하고 있고요. 가장 핵심되는 두 가지 프로젝트는 저희가 에어도마우스라는 신개념의 식물 공장의 내부 시스템과 솔루션을 구축해서 규모화 있는 그리고 고부가치 시장에 대한 프로젝트를 현재 12월에 착공해서 저희가 전문 생산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서 저희가 22년 확정된 매출은 20억 원 그리고 23년에 기대되는 매출은 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마입니다. 저희는 그 특구 사업자 최종 선정 사업자이고 대마에 대한 이슈를 조금 말씀드리면 23년은 특구 사업자 중심으로 매출 발생이 가능한 시장 활성화가 공표되었습니다. 그리고 24년은 의료용 대마가 국내에서 합법화될 것입니다. 의료 목적에 한해서만요. 네. 그래서 22년 앞서 말씀드렸던 설명을 기반으로 23년에는 저희가 테크에 대한 그 매출 비중이 조금 높습니다. 그러나 대마에 대한 판매가 활성화되고 저희가 지금 사실 아미 글로벌 기업이나 또 작은 천연물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 소재 기업과의 어떤 그 구매 계약 의향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되는 기타 약용 작물에 대한 매출표이고 전체 그림으로 보았을 때는 저희는 그 테크가 가지고 있는 카펙스 리스크를 해소하고 자체 생산해서 자체 판매할 수 있도록 이 판매에 대한 수익을 늘리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내년 4월에 라운드를 계획을 하고 있다가 투자 시장에 대한 이제 동향들이 좀 안 좋아지기도 했고 전략적으로 현재 저희 투자 유치 이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지분 상태가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사항들을 고민을 했을 때 저희 이제 프리시리즈 사실 10억이라고 기재했으나 저희는 20억까지 오픈해서 넣어두고 있고요. 주된 목적은 저희 데이터 사이언스와 식물생명공학의 전문가가 필요하고 그리고 저희 자체 식물공장 근방에 또 그 식물공장을 또 구축할 수 있는 비용으로 주 목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농업회사 법인에서 해외농업 사업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관점에서 농업을 접근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기술들도 개발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 끝에는 농업은 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에서 글로벌에서 해석했던 이 농업에 대한 모든 뭐 퀘스천과 또 나름대로의 그런 열정들을 에그유니에 녹이고 있고 저희 함께하고 있는 그 키 팀원들의 경우도 농업의 남다른 뜻을 가지고 농업과 관련한 유관 프로젝트를 수행한 이력이 있고요. 의료용 대마, 약용 작물 그리고 도시농업과 지금 저희 그 토양과 관련한 조인트 랩 그리고 저희 연구소 마케팅 기획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생산이 가장 어려운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영역을 시작을 했을 때 이뤄낼 수 있는 그 끝은 6차 산업, 그 모든 것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고 모든 산업을 막론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에그유니는 차별적인 부분에 집중하고 또 이에 대한 리스크를 해소하면서 궁극적으로 저희 농업인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미래 농업을 리딩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생산 패러다임을 통해서 건강한 농생명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서 생산으로 시작하지만 여러분들의 또 인류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해봤는데요. 그 그린 에그테크 엔터프라이즈 에그유니는 생명산업으로 연결하는 게이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에그유니의 발표까지 들어봤습니다. 질의응답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우리 박기율 심사위원님 먼저 들어보도록 하죠.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 좀 관심이 좀 있어서 예전에 확인해 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 경북 그 대마특구에서 사업을 시작하시려 하시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거기 아직까지 활성화가 잘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규모도 굉장히 협소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사업의 출발점 삼기에 적당한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어쨌든 의료용 대마나 특용 작물을 재배하셔서 제약사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제 그 사업을 확장시켜 보시겠다는 목표는 굉장히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아직 제약사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량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고 특히 저의 부가가치는 단순히 의료용 대마를 재배해서 납품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필요한 약물 성분을 추출해서 이제 그거를
가공하는 부분에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준비가 되어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그 바이오 소재 기업이나 건강기능식품들이 집중하고 있는 시장은 단순히 그 제품이 아니라 개별 인정형 원료에 대한 니즈입니다. 그 성장률이 거의 25.3% 이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그 개별 인정형 원료가 식약처로부터 개별 고시를 받아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고품질의 그리고 맞춤화된 특화된 어떤 생산 방법을 통해서 그 성분을 이끌어내고 입증하는 임상 실험도 거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확보한 이제 지금 논의 중인 이제 고객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이 연구 과정부터 저희가 같이 했으면 한다라는 사실 니즈가 발견되어서 저희가 아마도 말씀해주신 대로 그냥 단순히 약용작물을 잘 생산해서 팔겠다보다는 조금 더 뾰족한 전략들을 잘 수립할 수 있도록 좀 더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마 특구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대마와 관련해서 저도 그 특구에서 현재 협의체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재배를 잘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는 종자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 미국 출장을 다녀와서 사실 저희가 따로 셀렉해 놓은 종자와 관련해서 익스클루시브 컨트랙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특수한 어떤 종자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만의 생산 기술을 접목해서 그 차별성을 만드는 게 우선 저희의 목표이고, 전체 이 생산 사실 원가 경쟁력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엔텍바이오 대표님도 말씀을 해주셔서 결국에는 대량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량의 형태를 만들어서 좋은 가격에 좋은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해드렸는데도 자세하게 좀 설명을 다 해주셨어요. 네, 혹시 더 추가적으로 질문 사항이 있으신 심사위원님 계시면 한두 개 정도 더 들어볼 만한 시간이 됩니다. 혹시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네, 열심히 심사지를 작성을 해주고 계시는데 없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우리 대표님 마지막 한마디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준비하신 한마디 있으실까요? 사실 준비한 것은 없는데요. 질의가 없으신 걸 좋게 해석해야 할지 나쁘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농업이 참 어려운 분야이기는 합니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근데 저희 에그유니의 경쟁력은 필요한 부분에서는 정말 협업을 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글로벌입니다. 국내 사업 자체가 POC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가 잘 이제 그 또 작물 측면이나 아니면 유통 측면이나 저희가 POC를 잘 하고 글로벌에 사실 역외 생산 기지를 또 생산을 할 수 있고 또 맞춤 생산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프로바이더 역할로 거듭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에그유니라는 그 이름이 유아텍해서 기억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꼭 여기 계신 투자자분들의 머릿속에 남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포텐셜을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에그유니의 네. 발표와 질의응답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8개사의 발표와 또 질의응답을 모두 진행해 봤는데요. 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취지와 맞는 이 농식품 분야의 훌륭한 벤처기업들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또 대표님들의 열정과 능력만큼 빛났던 데모데이였던 것 같습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발전과 함께 농식품 전문 엑셀러레이터 육성 지원 사업도 꾸준히 발전해서 오늘 만났던 여러 기업들과 같이 훌륭한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